고라매의 하늘 아래서. 도쿄 신주쿠의 한 컨설팅 사무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둔 채 한 남자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토 히로시. 일본 항공자 의대에서 30년 가까이 전투기 시험 비행 데이터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에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진실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받은 이메일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KF-21 보람의 비행시험 완료 보고서 요약본.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온 자료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잘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 한국은 여전히 추격 중인 국가였습니다. 아직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한 곳. 그렇게 생각하며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토 히로시입니다. 저는 평생을 항공 데이터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F-4, F-27, 그리고 수많은 시험기들의 비행 기록을 검증하며 숫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배워왔죠. 그래서 저는 화려한 홍보나 정치적 발표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을 믿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한국에서 온 보고서를 열었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회의였습니다. 또 과장된 성과 발표겠지.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표에 정의된 숫자들. 42개월, 6대의 시제기, 1600회의 시험 비행,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하나. 무사고 완료. 저는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비행이란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검증되지 않은 설계, 극한의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늘 위에서 시험됩니다. 무사고라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 정밀한 지상 검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제가 알던 한국은 빠르지만 조급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조급함이 아니라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계속 한 지점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42개월간 1600회 비행, 무사고. 이 문장이 왜 저를 멈춰 세웠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전투기 시험 비행은 단순히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 비행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작동하고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기록되며 조종사는 의도적으로 기체를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실속, 급강하, 고기동, 무장발사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이 사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저는 과거 일본의 시험 비행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300회 비행마다 평균 한 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통계적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600회를 무사고로 끝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지상 시뮬레이션과 검증 단계가 극도로 치밀했다는 것. 둘째, 비행 중 발생하는 변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 아래 작은 주석을 발견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사전 검증만의 이상 수행.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에서 실제 기체와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하늘에 오르기 전에 이미 10,000번을 땅에서 날렸던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예산 문제, 부서 간 협업 부족, 보수적인 검증 문화. 한국은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사고는 운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읽다가 저는 한 숫자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야 했습니다. 13,000개 이상의 테스트 기준 통과. 당위사업청 인증 완료.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테스트 항목이란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안보 기준이자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엔진 출력 안정성, 레이더 탐지 범위, 무장 호환성, 연료 효율, 극한 온도 대응, 고도별 기동성, 전자전 대응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가 과거 관여했던 일본의 프로젝트에서는 평균 8,000에서 9,000개의 테스트 항목이 적용되었습니다. 그것도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그런데 한국은 13,000개 이상을 통과했습니다. 더 높은 기준을, 더 짧은 시간. 저는 세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AESA 레이더 표적 추적 정확도 99.77%, 공대공 기사의 연동시험 100% 성공, 초음속 순항 안정성 확보, 스텔스 코팅 내구성 검증 완료. 하나하나가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다. 한국은 진짜로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출용 홍보 모델이 아니라
자국 공군이 실제로 하늘에서 전투할 수 있는 기체를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 위로 자위대 헬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통과하는 것에 만족했을까? 한국은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보고서 중간쯤 저는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비행시험 종료 일정, 당초 계획 대비 2개월 단축. 저는 즉시 의심했습니다. 앞당겼다? 항공우주 산업에서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적이거나 절차를 생략한 것이거나. 저는 후자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절차를 생략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최적화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테스트 매트릭스 재설계를 통한 중복 항목 제거,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검증 주기, 완축, 부서 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의사결정, 속도 계산. 저는 이 문장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진국이 지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속도를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하여 효율을 높이는 것. 예를 들어 과거에는 A 테스트와 B 테스트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두 테스트가 독립적이라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논리적 재구성을 철저히 수행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개발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 승인을 위한 재승인. 우리는 안전의 명분으로 속도를 포기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관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정말 필요한가? 이 절차는 안전에 기여하는가?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는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효율이구나. 보고서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저는 드디어 구체적인 비행 데이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프 하나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도별 속도 변화 곡선, 기동 시 주의부하 분포도, 엔진 추력 안정성, 그래프, 레이더 반사 면적, ICS 측정값, 무장 탑재 시 무게중심 변화 분석. 이 모든 곡선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예측 불가능한 거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속, 통제 불능 스핀, 센서 오류, 이런 것들이 조종사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KF-21의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모든 기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고 모든 시스템이 설계 의도대로 작동했습니다. 저는 특히 한 그래프에 주목했습니다. 초음속 기동 시 엔진 응답 시간. 조종사가 스로틀을 움직인 후 0.3초 이내에 엔진이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F-35와 동급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전투기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KF-21 보라매. 보라매, 한국의 맹금류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잘 어울렸습니다. 날렵하고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는 데이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 하늘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아니 어쩌면 다른 나라의 하늘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했습니다. 푸른 하늘 위를 가르며 날아가는 보라매의 모습을, 그 날개 아래에서 느껴지는 신뢰를. 보고서를 다 읽고 난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일본 항공자위대에서 일하던 시절을요. 우리도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FE 지원 전투기, 그리고 그 이후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진 기술, 레이더 기술, 소재 기술.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결정을 두려워했습니다. 회의는 길었고 승인 과정은 복잡했으며 예산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외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에서 사면 되지 않나?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말들이 회의실을 떠돌았습니다.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한국은 그 질문에 다른 답을 했다는 것을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겠다. 이 세 문장의 차이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길을 만든 개척자였습니다. KF-21은 F-16의 복사품이 아닙니다. F-35의 저가형 대체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기체, 한국이 만들 수 있는 기체,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한국은 지금 그 특권을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저는 한 문장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첫 양산형 1호기, 2026년 하반기,
대한민국 공군 인도의 정.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대의 전투기가 공군 기지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2026년 가을쯤 어느 맑은 날, 사천 공장에서 조립을 마친 KF-20의 양산 1호기가 활주로에 섭니다. 시험 비행을 마치고 모든 검수를 통과한 그 기체에 대한민국 공군의 마크가 새겨집니다. 그리고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엔진이 점화되고 기체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 활주로 옆에 모인 엔지니어들, 연구원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승리입니다. 밤을 새워 설계도를 그렸던 사람들, 추운 겨울 시험 비행장에서 데이터를 기록했던 사람들, 단 하나의 볼트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의 땀과 신념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한 기체의 인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인도되는 순간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늘을 지킬 날개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날개를 다른 나라와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미소였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오늘 저는 도쿄의 한 항공우주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대부분 젊은 엔지니어들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일본의 미래 전투기 개발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정직하게 말하기로요. 여러분, 저는 최근 한국의 KF-21 보람의 개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42개월간 1600회의 시험 비행, 무사고 완료. 13,000개 이상의 테스트 기준 통과. 그리고 예정보다 2개월 앞당긴 완성. 장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를 존중했고 사람을 신뢰했으며 시간을 지배했다는 것을요. 그들은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완벽주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효율을 중시하면서도 안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 하늘을 만들지 못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단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두려워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보다 안전하게 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현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보라매의 하늘 아래서 배웠습니다. 국가의 기술은 머리가 아니라 태도가 만든다는 것에, 숫자가 아니라 신념이 만든다는 것에,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라매에 대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오늘부터 시작한다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맑은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보라매의 하늘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